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예,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두 분은 쌍둥이로 한 분은 선크림을 발랐냐, 한 분은 선크림을 안 발랐냐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남습니다. 또한 이 남성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글인데 댓글에 보시면 가면 갈수록 선크림이 많이 발라야 된다는 그런 걸 아실 수 있고, 또한 지금 그래서 그것이 투자 아이디어였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시가 총액이 한 803억 정도, 11일 기준으로 803억 정도 이렇게 되는 회사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소재 제조 전문 회사로 한 2018년 기준 세계 10위의 화장품용 자외선 차단제 제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최근에 점유율을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좀 기록이 없어서 못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화장품, 이런 선크림 등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 고객수는 로레알, 리스틴, 그다음에 뭐 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샤넬도 고객사고 랩 뭐 이런 곳도 고객사, 굉장히 많은 고객사가 있습니다. 네, 제품군은 이렇게 2020년 기준으로 화장품 소재에서 79%, 개념 활성제에서 20%, 산업용 소재에서 1%, 아이 레시피라고 이제 완제품 화장품을 얘네가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1억도 안 되는, 1억 정도 안 되는 이런 금액, ODM, OEM에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무기계와 차단제와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로 또 구분이 되는데, 뭐 방사에서는 무기계 차단제인 산화아연 및 산화 티탄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이제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얘네가 직접 생산하진 않고 타 제조사의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를 가공 및 캡슐화해서 피부 자극성을 줄인 고부가 가치 자외선 차단 캡슐을 양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무기계가 한 20%, 유기계가 8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는 무기계가 한 90%, 유기계가 한 10% 이렇게 비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화장품 소재 제품별 매출액인데 자외선 차단 소재는 한 15.67% 성장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비드는 한 13.01%, 스킨케어 소재는 78.62%, CAGR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말씀드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나뉩니다. 이 가장 그 이슈는 이 안전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리적 이쪽은 안전성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네. 마이크로 비드는 뭐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상 구체로 화장품의 사용감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드는 환경 오염 문제로 현재 많은 국가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고, 여기 동사는 천연 소재 실리카 비드를 주로 생산해서 특히 최근 플라스틱 비드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재로는 이 팩토라이트 시리즈와 아쿠아 시리즈가 있는데, 팩토라이트 시리즈는 이제 무기원료로 점증 기능이 있는 무기원료로 팩토라이트 제조는 2020년까지 엘리멘티스사가 독점했으나 현재 당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좀 매출 많이 늘었고, 아쿠아 시리즈 또한 스킨케어 화장품의 보습 기능을 제공하는 그 유용성 오일을 나노 유화해서 스킨케어 화장품에 적용을 쉽게 가공한 스킨케어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오래된 안산 공장을 최근에 작은 공장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총 캐파가 한 1,560억 정도의 그런 캐파가 되었고, 향후 매출 증가와 이제 고정비 선제 투자에 따라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안산 공장에 비해서 이제 새로운 장안 공장은 최신 스마트 배터리 가동으로 수요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 뭐 이런 것이 돼서 이렇게 더 효율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안 공장이 이런 가동률인데
현재 자원공정의 가동률을 마이크로비드 쪽에서 한 70%, 자외선 차단 수제 쪽에서는 20%, 스킨케어에서는 한 17.18%로 가동률이 높진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뭔가 증설을 더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매출이 한 85% 정도 나오고 있고 고객사별 매출로는 여기 글로벌의 L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레알, 글로벌 I사,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재 이 시장은 한 이런저런 좀 검색을 해본 결과 한 6.2%에서 6.4% 정도 선케어 UV 필터 마켓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좀 유료라 이것을 리포트를 다 보지 못했는데 The global UV filter market is dedicated to grow to at a substantial CAGR of 6.2%. 앞으로 6.2% 성장한다. 2028년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 13.6빌리언에서 2033년에 25빌리언 이렇게 성장을 꽤 의미 있는 성장을 이렇게 한다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외선 차단 소재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기계와 유기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무기계 애들이 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유기계 쪽은 좀 이 선크림을 바르면은 이 피부에도 가고 모유에도 나오고 이런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면은 또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내로 흡수해서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슈에 의해서 미국 FDA가 이 그레이스라는 걸 제안을 했고 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이 그레이스를 제안했는데 이 그레이스가 인정한 자외선 차단제는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인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2020년 미국 하와이에서 발의된 법안이 아일랜드 반인데 이게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가 이 산호초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것을 금지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하와이에서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지역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이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그 특정 주에만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시작된 이 특정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사용 제한이 현실적으로는 미국 전역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미국으로 영향을 끼치면은 이 글로벌적으로 또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수년간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 화장품 쪽에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화장품 성분에 관해서 좀 폭넓은 지식을 좀 갖게 됨으로써 현재 클린 뷰티와 화장품 소재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프리 어쨌든 프리 이런 걸 굉장히 좀 검색을 하고 사고 비건 화장품이나 이런 걸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쪽에서는 이제 대한민국도 2017년 7월부터 이렇게 금지를 하고 이쪽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 가능한 실리카 비드라고 클린 뷰티 컨셉에 맞게 친환경 소재 클리카와 친환경 천연 소재로 표면 및 내부 처리가 가능한 다양한 그레이드의 실리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자로는 이 화장품 소재 산업이 선진국형 소비자 산업이고 B2B 회사 간의 오래된 신뢰 관계가 필요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산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기보다는 또 전환 비용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로리얼과 2005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최초
화장품 소재 업체로 FDA 승인을 받았는데 무결점 승인을 받았습니다. NAI라고 무결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화장품 소재 업체는 국내 시초이고 또한 이 무기계 자외선 차단 소재 공제로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첫 번째 FDA 승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고 회사에서도 좀 어려운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이 일반 의약품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고 2015년 이후에 미국의 FDA가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업체 현장 실사 빈도가 빈번해지고 있고 현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업체 영업에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한국 최초 통과를 했고 OAI가 이렇게 뜬 것은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영업에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는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사가 자체가 없고 주요 OEM사의 경우에 제품 개발 후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사가 중요 잠재 고객인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원료 사용을 처음부터 기피한다는 그런 것과 로컬 브랜드 쪽에서는 또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FDA 인증 원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 경쟁력이 있는데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님이신데 이분 2세시고 이병철 이 회장님께서 99만 4천 주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회장님과 특수 관계인으로 해서 55.9%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 회장님께서는 서울대 화학과 나오셔서 쭉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 같고 아드님께서도 예일대학교에서 화학과를 하시고 석사 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이쪽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경영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적으로는 한 6.2%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중국 시장은 지금 14%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0년 당시에 이제 중국의 현지 한 10대 업체와 탑10 자외선 차단 업체와 모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거래가 한번 되면은 계속 좀 오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잘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로 변하고 있고 실리카 비디 쪽으로 변하고 있고 클린 뷰티 화장품 트렌드 뭔가 변화하는 쪽에 서 있다. 이 회사가 변화하는 쪽에 서 있다. 이것이 투자 포인트이고 또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신공장 가동이 효율화로 인해서 뭔가 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리스크는 딱히 없고 뭐 싸지 않다 이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 전년 대비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6억에서 177억으로 66% 성장이 일어났고 유럽의 특히 이탈리아 시장이 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시장인데 이탈리아 영업 지점도 함으로써 계속 뭔가 진출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해봤는데 463억에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643억으로 또 2021년에는 한 5% 성장을 했지만 2022년 뭐 32% 성장을 했고 뭐 어느 정도 환율적인 그런 영향도 뭐 없지 않아 뭐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유럽 또한 좀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환율적인 영향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매출 성장은 앞으로 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하면 할수록 비싼 것 같길래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 성장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밸류일까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자외선 차단 소재나 이쪽에서 한 20% 이렇게 성장을 함으로써 화장품 소재에서는 한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뭐 그 외에 뭐 저기 뭐 그 외에 뭐
화장품 완제품 사업이나 OEM 관련 사업에서 앞으로 5% 정도 성장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또한 장안 공장으로 원가율이 좀 크게 개선을 함으로써 앞으로 한 65%, 60% 이렇게 내려가고 판관비 또한 조금씩 좀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좀 지금 2024년에 그런 시가총액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 처음 투자 아이디어는 좀 매출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어서 뭐 그것이 솔직히 투자 아이디어였긴 했는데 오늘 좀 이게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뭐 보시면은 좀 올해의 당기 순이익은 한 200억이 났는데 이것은 좀 공장 매각이 반영으로 인한 그런 거에 좀 일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4분기 당기 순이익을 167억을 이제 12억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PER은 한 17배에서 18배 수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